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조금 더 가져야 하고, 조금 더 앞서야 하며, 조금 더 채워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욕심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서서히 잦아드는 오후처럼 마음속 욕망의 파도도 더 이상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이어지는 갈증에 비유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처럼 욕망은 만족하는 순간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힘은 더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증 자체가 더 이상 크게 우리를 흔들지 않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나이 든 이후의 마음은 바로 그 지점에 닿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긋함, 무언가를 놓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리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잔잔히 흘러간다는 조용한 깨달음. 이 모든 변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이 스스로 길러온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충분하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 스며드는 순간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더 쥐려는 대신 손안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욕망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삶은 오히려 더 고요하게, 또렷하게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고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며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몸도 세상도 아닌 욕망의 크기입니다. 욕망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젊은 시절엔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이뤄야 하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마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압박이 늘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 마음이 급했을 텐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담담한 생각이 들지요. 욕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조차 처음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늦춰진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자리 잡기 시작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끝없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루어질까? 실패하면 어쩌나? 남보다 늦진 않았나? 이런 생각의 그림자가 마음 한쪽에 드리워져 있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이 욕망의 그림자를 쫓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왔는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은 마치 파도가 잦아든 바다처럼 변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있지만 그 파동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격렬한 욕망의 물결이 일어나는 대신 잔잔하게 흔들리는 마음의 물결만이 남습니다. 그 잔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 저녁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이런 고요를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 늘 바쁘다고 여겼고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서 정작 삶의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많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뤄야 한다는 욕망이 우리를 삶의 표면만 스쳐 지나가게 했던 것이지요. 이제는 다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욕망이 잦아들며 생겨난 이 여유는 단순한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체력이 절약된 상태, 즉 쓸데없는 갈증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을 낳습니다. 목표를 하나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만족은 늘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구나. 이 깨달음은 씁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스스로 만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탁 풀려나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마음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늦은 밤 식탁 위에 남은 따뜻한 조명 하나, 하루의 끝에서 마시는 미지근한 차,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걷기. 젊었을 땐 미처 느끼지 못했던 풍경들이 욕망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은은히 들어옵니다. 욕망의 소리가 잦아든다는 것은 단지 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바라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욕망에 끌려다니며 얻은 고통과 피로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잔잔해진 마음의 표면 위로 의문이 떠오릅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어떤 공간을 마련하게 될까요?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결핍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평온일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때때로 공허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더 이상 붙잡지 못하게 되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흔히 허전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세월을 통과한 마음은 압니다. 비어가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60대 이후의 하루는 이전보다 일정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줄어들고 꼭 도달해야 할 목표도 옅어집니다. 욕망이 서서히 잦아들고 난 뒤의 마음은 처음엔 조금 어색합니다. 늘 무엇인가를 채우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은 비워진 자리의 가벼움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물건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놓지 못한 욕심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 물건들은 더 이상 가능성의 상징이 아니라 과거의 무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던 서류들과 오래된 물건들, 버리려다 몇 번씩 망설였던 사소한 기념품들. 그것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마음이 말합니다. 이것들이 없다고 해서 나는 달라지지 않는구나. 비워내는 손끝과 함께 마음속의 오래된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의 작동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줄어들면 그 고통의 근원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비움이란 고통의 원천을 약하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비어가는 만큼 마음은 예상치 못한 고요를 얻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전함을 느꼈을 자리에 오히려 단정하고 차분한 침묵이 자리 잡습니다. 그 침묵은 불안함이 아니라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마치 오후 햇살이 오래된 나무 의자에 스며들 듯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작은 정리, 작은 포기, 작은 내려놓음. 이것들이 반복될 때 마음은 조금씩 스스로의 무게를 줄여갑니다. 어느 날 방 안을 천천히 걸어가며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빈 공간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비어있는 방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느껴지는 여유. 가구가 없어서 허전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의 부재가 주는 해방감. 여백이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숨이 깊어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덜어낸 사람을 자기 안에 고요한 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방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외부의 소음이 쉽게 스며들지 않는 공간입니다. 욕망이 잦아들고 생각이 단순해지며 마음의 파동이 낮아질 때 비로소 그 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백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더 선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여유를 느끼고 단순한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감각. 바로 그것이 비움이 선물하는 새로운 삶의 밀도입니다. 이제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더 가지려 하지 않으니 시선은 자연히 주변의 작은 풍경으로 내면의 미세한 변화로 향합니다. 욕망의 크기가 줄어든 만큼 마음은 더 멀리 보지 않아도 자연스레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이 속삭입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구나. 욕망이 잦아들며 생긴 공간에서 마음은 어떤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욕망이 줄어들면 자연히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속도가 늦춰진 마음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먼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달리던 차가 멈추었을 때 그제야 창밖의 풀잎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목표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넓은 곳, 조금 더 가진 곳을 바라보느라 가까이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조용히 가라앉고 나면 시선은 멀리보다 앞에 놓인 작은 것들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어느 아침 창밖을 바라볼 때 문득 깨닫습니다. 빛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지고 바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마음의 박자와 비슷해졌다는 것을. 예전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지금은 마치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잦아들면 세계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욕망이 우리를 앞쪽으로 끌어당길 때는 현재가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욕망이 잔잔해지면 시선은 현재에 고요히 머물고 현재가 더 선명해집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은 아침도 밤도 아닙니다. 욕망이 멈춘 한순간입니다. 그때 작은 것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찻잔. 그 표면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수증기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한 장면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젊었을 땐 차를 마시면서도 다음 일을 계획했고 머릿속엔 늘 미래가 앞서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차가 식는 속도에 맞춰 마음도 자연히 안정됩니다. 또 어느 날은 해가 지는 속도를 따라가며 산책을 합니다. 예전엔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걷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자신을 느끼기 위해 걷게 됩니다. 발이 흙바닥을 밟을 때의 감촉,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날 때의 온도, 저녁빛이 몸에 떨어지는 부드러움.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닿습니다. 욕망이 잦아들면 감각이 깨어나듯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욕망의 속도가 줄어들면 손에서 놓는 일도 편안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놓치는 것이 두려웠던 것들, 예를 들면 기회, 성과, 인정, 미래에 대한 조급함이 이제는 지나가면 그만 잊으라는 여유로 대체됩니다. 어느 날 오래 잡고 있던 어떤 기대를 손에서 놓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은 말합니다. 놓고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무거웠던 것은 대상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욕망이 사라지면 마음은 불안의 뿌리에서 멀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고 바람이 적어지면 두려움도 함께 옅어집니다.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집착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더 앞, 더 위, 더 많은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지금, 여기, 이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은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그저 욕망이 조용히 가라앉은 현재 한순간에 머물러 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노년의 삶은 안개가 거친 풍경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욕망의 기무로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천천히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엔 당연하게 여기던 작은 편안함, 따뜻한 조명, 차분한 방 안의 온도, 좋아하는 음악의 느린 호흡, 심지어 아무 말 없는 조용한 밤마저도 이제는 마음을 채우는 풍경이 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욕망이 줄어든 만큼 삶이 선명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삶을 이뤄내느라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조용해진 만큼 삶의 결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가 더 깊고 햇빛의 색이 더 따뜻하며 한숨조차 마음의 박자처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외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욕망의 소음이 사라져간 자리는 천천히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조용하고 단단한 시선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는 자리가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욕망이 줄어들며 생겨난 시선의 여유는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마저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고통은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가 먼저였고, 고통은 잠시 멈춰야 하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고통은 극복해야 하는 적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욕망이 잦아들면 고통도 다른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바라는 것이 없어지면 고통은 차분해진다고 했지요. 이제는 이 말을 몸으로 이해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예전처럼 흥분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히 바라봅니다. 아, 또 왔구나.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손님이 다시 찾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누구나 몸의 불편함, 마음의 갑작스러운 공허, 혹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동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속도가 줄어든 이후 고통은 예전 같은 지배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통을 키우는 힘은 대부분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생기는 불안,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초조해서 생기는 답답함, 무언가를 쥐고 싶어 생긴 집착에서 나오는 긴장. 욕망이 잦아들면 이러한 고통의 뿌리가 함께 흔들립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삶 전체를 삼키지 않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조금 불편한 채로 느리게 걷고 있을 때 마음이 말합니다. 조금 아프지. 그래도 괜찮다. 아픔을 외면하지도 굳이 싸우려 하지도 않는 태도. 바로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삶의 바다 위에서 반복되는 파도일 뿐이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어떻게 바라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지나가길 조급히 기다렸습니다. 아프지 않아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훤히 뚫린 길만 걸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파도가 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잔잔함이 유지됩니다. 바깥이 흔들려도 안쪽의 고요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작은 존재가 됩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고통을 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저녁 몸이 조금 무겁고 기운이 부족한 날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날은 불안이 뒤따라왔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혹시 큰 문제인가?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무겁구나. 그럴 때도 있지. 이 태도 하나가 마음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고통이 있어도 미묘한 평온은 여전히 함께 자리합니다. 이 평온은 고통을 제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조금 일으키기 힘든 날에도 창밖의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피어오릅니다. 또 어떤 날은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에서 불안이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겁네. 내일이면 좀 가벼워지겠지. 이 담담한 태도가 바로 쇼펜하우어적 평온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고통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태도. 고통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하지만 그 고통은 이제 마음의 바닥을 두드려보는 기회가 됩니다. 뭔가를 잃었을 때 마음은 공허를 느끼지만 그 공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공간이 보입니다. 그 공간은 고통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평온이 스며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자면 고통은 삶의 요구가 줄어들 때 비로소 단단한 지혜로 바뀝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고통은 삶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고통 앞에서도 흔들림이 덜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결을 더 곱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욕망이 줄고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면 고독이라는 감정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고독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독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뒤처질 것 같고 혼자 있는 순간은 어딘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애쓰고 끊임없이 외부의 소리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독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독은 지워야 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조용한 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고독 속에서조차 조용한 만족을 발견한다고 말했죠. 욕망이 잦아드는 나이, 마음은 이 말을 몸으로 이해합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한 어느 날이 있습니다. TV도 끄고 창문도 닫혀 있고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간. 예전 같으면 이 정막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조용하니 좋구나. 고독은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공간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나의 호흡만 조용히 들리는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속도를 늦추고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고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오후 커피잔을 들고 아주 천천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저 멀리 보이는 나무 한 그루, 바람이 흔드는 작은 가지 하나가 당신의 시선을 오래 붙잡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금방 일어나 다른 일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조용한 장면 속에서 당신은 마음이 쉬는 느낌을 받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고요하지만 허전하지 않은 순간. 그 순간이 고독의 진짜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 고독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친구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는 미세한 감정의 떨림이 들립니다. 젊을 때는 잦은 소음 속에서 묻혀버렸던 것들이 이제는 고요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라보며 스며드는 잔잔한 아쉬움, 어느 순간 불쑥 찾아오는 고마움, 예전에는 놓쳐버렸던 감성의 미세한 결. 고독은 이런 감정들을 조용히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격렬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이 아니라 햇살처럼 조용히 내려앉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지나면 마음은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오히려 더 편안하구나. 쇼펜하우어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제 무엇을 놓아도 괜찮은가? 내 마음은 어디에서 평온을 얻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젊을 때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단순해질수록 답도 단순해집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만하면 충분하구나. 이거요, 참 좋구나. 고독 속에서 이런 말들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욕망이 줄어든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깊고도 조용한 지혜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나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욕망이 거의 사라진 자리에서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 평온의 중심에 도착하게 될까요? 욕망이 잦아들고 비움이 익숙해지고 고독과 화해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지만 늘 다른 소리들에 가려 들리지 않던 것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소멸이 주는 평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자연스레 몸으로 배우게 되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평생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어떤 목표를 향해 뛰고 어딘가 더 나은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늘 조금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아직 아니다라는 말들이 우리를 밀어붙였고 심지어 잘 해내고 있을 때조차 불안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마음은 말합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침대 옆에 조용한 창문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깨어나면 바로 일정과 할 일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기 전 몇 분의 조용한 심호흡이 하루의 중심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평온은 거창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극도 사건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마음이 서두르지 않을 때 하루의 리듬은 명확해지고 생각은 단정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대부분의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면 불안이 생기고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얻으면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이 끝없는 순환이 인간을 지치게 만든다고 말했죠. 그러나 욕망이 약해지면 이 순환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톱니가 멈추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진짜 고요를 느낍니다. 그 고요는 단단한 침묵입니다. 빈 공간의 공허한 정적과는 다릅니다. 욕망의 흔적이 사라지며 남은 마음의 속살 같은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방 안을 비추는 빛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 아무 생각조차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정감. 그 한가운데서 마음은 가만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는 평온은 성취가 아니라 소멸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욕망이 감소하고 기대가 옅어지고 세상과의 거리가 고르게 유지될 때 마음은 완성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평온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대로 괜찮다라는 단순한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하루에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도 괜찮고 그저 쉬어가는 날이어도 충분하며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수용의 순간 마음은 마치 오랫동안 흔들리던 배가 마침내 잔잔한 항구에 닿은 듯한 느낌을 얻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평온은 세상을 향한 욕심의 소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공간을 인정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몇 분의 침묵일 수도 있으며 마음속에 남겨둔 조용한 생각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신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나 자체로서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평온은 외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자리 하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은 긴 시간 동안 욕망을 좇으며 수많은 파도를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파도가 지나간 뒤 남은 것은 조용한 망망함이 아니라 선명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마음은 말합니다.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나로서 괜찮다. 이 고요는 나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요 덕분에 나는 살아있음을 더 깊이 느낀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끝은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조용한 평온의 자리에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긴 여정은 비움과 고독을 통과해 마침내 평온이라는 너른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마음의 길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지만 아무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 빠르고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중요한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평온은 성취의 끝에서 오지 않습니다. 욕망이 줄어든 순간 앉아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한 줌의 고요로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잦아들면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게 됩니다. 지나치게 소란스러웠던 생각, 불필요하게 달려왔던 시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놓쳐버렸던 진짜 나 자신을. 이제 당신은 그 모든 소음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멀어진 욕망이 오히려 마음을 단정하게 정리해 주었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중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삶이 당신에게 준 가장 깊은 선물 중 하나입니다. 고독은 이제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조용한 삶도 충분히 아름답다. 평온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인생 후반부의 평온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취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 삶이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삶의 중심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온을 천천히 마음의 소리에 맞춰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그 자체가 지혜이며 그 자체가 완성입니다. 오늘 배운 쇼펜하우어의 지혜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앞으로 돌아가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채우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듣고 싶은 이야기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